이 사람들은 남을 야리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기나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죠.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내 탓을 해요. 소시오패스로부터 위협이 된다고 느끼시면 첫 번째는 피해를 입혀서 착취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소시오패스들이 자존감이란 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일 힘들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십시오. 그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실제로 본인의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했던 거라서 그 경우에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소시오패스에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네. 어떤 점을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사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만 병원에 오신 분들은 본인의 자존감, 본인의 자아 경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존감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일 힘들어 하시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우울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나의 책임으로 생각이 되면서 자책하고 그러면서 2차 피해가 되는, 괴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소시오패스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에서 보시면 저는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조커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또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는 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커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 Why so serious? 그러면서 이제 남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조커가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CEO나 정치인 역할로 나온 경우도 많죠. 이를테면 베테랑에 나온 유아인 역할들, 혹은 모험택시에서 나왔던 유데이터 회장, 이런 캐릭터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등장하게 된 거는 193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패트리지라는 사람이 반사회적인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그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이제는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통합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느끼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요즘 남의 돈을 너무 쉽게 손대는 경우가 있죠. 보이스피싱, 내게 아닌데 남의 돈을 훔치게 되고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기나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변질돼서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걸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화에 보면 갑자기 때리게 되잖아요. 본인의 충동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을 해치고 공격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싸움꾼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을 야리고 남을 피해를 입혀서 쟁취하는, 공격해서 뺏어오는 이런 게 아주 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 칼치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결국 뒤에 차들이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의 안전을 무시하는 거, 이것도 큰 특징이고요. 6번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어 왔는데 집에 돈을 안 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무모하게 투자나 집안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족의 안위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동들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이 없습니다. 남의 슬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혹은 뉘우치거나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을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죠. 설사 공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감을 보이는 척하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양심이 없을까?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학대를 받은 가정 환경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뇌
뇌구조물적인 거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편도체,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학적이나 유혈이 낭자한 이런 장면을 봐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충동 조절하는 실행 기능이 있는 전전두엽이나 변연계 등등의 구조물에서 이상이 와서 공감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나가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소시오패스들에게 좀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생명이나 혹은 재산이나 대놓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건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왠지 기분이 나빠지면서 내가 자존감이 깎여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리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돌변하기도 하죠. 연인이었는데 멀어지려고 하면 난 너 때문에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나 뛰어내리겠다. 자타의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위협인이 경찰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적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시면 두 번째로는 너무 사적인 것들, 개인정보를 친해지게 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해버렸을 때 소시오패스들이 집 근처에 와서 위협을 하거나 스토킹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도청장치나 혹은 추적장치까지도 설치하기도 했었거든요. 세 번째로는 경계를 둬야죠. 거리를 두시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최대한 접촉을 안 하게, 정서적인 거리도 주는 거죠. 일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인데 과도하게 친밀감을 보이는 혹은 과도하게 호의를 베푸는,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을 좀 의심해 봐야 될 이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요하기 때문에 거리를 둘 때 아주 단호하게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를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자극하는 데 우선이기 때문에 나도 폭력적인 성향이 보면 그게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싸우는데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동요되기보다는 내 상태를 평온하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혹은 내가 정말로 힘들었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멘토들, 이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내가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누가 봐도 가스라이팅인데 그거를 내 소구에서는 내가 돕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면 혹은 가족이 나를 힘들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내가 너무 괴롭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소시오패스한테 당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방법으로 네. 대처를 해보셨나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잘 경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걸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위로하되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조언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시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자꾸 내 탓을 해요.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계속해서 착취했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소위 말하는 세뇌가 돼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탓을 하지 마시라. 그래야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찜찜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십시오. 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내가 죽습니다. 정신과적으로도 치유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도 못하는 거니 그런 분들하고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운 사람과 지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를 먹잇감으로 확 물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떨어질 때 정말 죽을 듯이 애를 써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통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이나 혹은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애쓰지 마시고 도움 받아서 벗어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왠지 섬뜩한 혹은 쎄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시는 본능적인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객관적으로 혹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내 잘못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너무 내 탓을 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도망 나오십시오. 그게 좋은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쎄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시오패스로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